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그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관광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업무보고 및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선산업 일자리가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 및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선산업 일자리 과정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선산업 일자리 과장 김형철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님들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례 정리. 업무 보고서 35페이지 기본 해당은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공공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모집 규모는 690명이며 총 사업비는 55억 5,800만 원이고 사업 내역은 5개 사업으로서 신중령 경력 일자리 사업 83명에 21억 6,400만 원,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60명에 6억 2,100만 원, 공공근로 사업 500명에 22억 4,100만 원, 이거는 2023년도 신규 사업인 중장년 일자리 사업 20명에 5억 원과 긴급 일자리 사업 27명에 132만 원을 편성, 추진하여 실직자, 퇴직자, 취약계층, 중장년층 등 생계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37페이지 거제시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 및 운영 현황은 시청 내 1개소, 고용복지 플러스 내 1개소이며 각각 공무직 1명과 기간제 근로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천만 원입니다. 금년도 도비 사업으로 5천만 원을 투입하여 일자리 키오스크를 구입, 시청 내 일자리 센터에 비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 거제형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첫째, 거제형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모델 사업으로 사업비는 13억 8천만 원이며 사업 내용은 양대조선소 훈련은 입소를 유도하고 입소자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월 1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둘째,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사업으로 행안부 공모 사업이며 사업비는 34억 원으로 거제 청년 유턴 일자리 사업 등 7개 사업입니다. 그리고 거제 청년 이룸 공간을 운영하여 청년들의 취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청년정착 창업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9,200만 원이고 사업 대상은 만 18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입니다. 세부 사업은 행안부 소관 청년 창업 두드림 사업 15명에 1억 6천만 원, 청년 창업 도움 플러스 사업 12명에 2억 3,200만 원이며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 중 지방에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넥스트 로컬 사업이 있습니다. 40페이지 창업 기반 제공 및 체험활동 지원 사업으로서 첫째, 지역농협 창고를 활용한 청년 창업 공간 운영 사업으로 사업 위치는 이룬 지세포 소재 이룬농협 창고이며 2003년도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창고를 리모델링하여 창업점포 10개소와 대관시설, 공연장 등을 조성 2022년 3월 31일부터 2년간 대여하여 창업을 체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거제 메이커센터 운영입니다. 사업 위치는 청소년 수련관 3층이며 운영 사업비는 12억 5천만 원과 매년 중소기업부에서 평가한 등급으로
차등 지급하는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으며 해양관광개발공사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 거제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입니다. 2023년도부터 시행할 신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4천만 원이며 사업 대상은 예비 창업자 2팀과 7년 이내 창업자 3팀을 선정하여 창업 교육 및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으로 사업은 경남 창조 혁신센터와 협약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42페이지 산학관 협력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6천만 원으로서 거제대학교에 3억 원, 거제공업고등학교와 거제산업고등학교에 각각 8천만 원씩 지원하여 거제대학에서는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과 고등학교에서는 방과 후 수업을 지원함으로써 자격증 취득과 취업률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43페이지 노동자 복지 및 권익 증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 6,700만 원이고 사업 내용은 중소사업장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에 2,500만 원,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에 1억 4천만 원, 모범 노동자 문화체험연수 사업에 2천만 원 등 6개 사업이고 2023년도에는 거제시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라 5천만 원을 투입하여 거제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용역토록 할 예정입니다. 44페이지 지역 노사민정 활력화 사업입니다. 노사민정 협의회 위원 16명과 실무추진위원회 위원 11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그동안 지역 특성상 노사민정 협의회가 원활히 운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실천 가능한 과제를 발굴하여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페이지 옥포국가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위치는 대우 동문 앞에 있는 거제시 노동복지회관이며 사업기간은 내년 8월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43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노동복지회관 리모델링이고 현재 공정률은 30% 정도입니다. 2023년 8월 준공 후 2024년 1월 1일부터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46페이지 조선산업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2,100만 원으로서 사업 내용은 기업 육성자금 지원 2차 보전에 48억 원,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에 3억 8천만 원, 스마트 공장 보급 사업에 1억 5천만 원, 창업기업 고용 인력 보조금 지원 1,200만 원, 지역 특화형 훈련 장려금 지원에 4억 원, 조선협력사 공동복지 근로복지기금에 6억 원,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에 2억 원, 거제형 조선업 내일체험공채 사업에 12억 5천만 원, 조선소 노동자 이주정착금 지원 사업 2억 5,200만 원 등 총 9개 사업을 추진하여 경영의 애로를 겪고 있는 조선협력사에 도움을 주고 양대 조선 원청과 협력사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조선업 쪽에 신규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세임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3페이지 조선산업 일자리가 총 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33억 원이 증가한 209억 3,962만 7천 원입니다. 먼저 고용 촉진 사업에 34억 9,720만 8천 원 편성했습니다. 내역별로는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에 5,843만 3천 원, 저 아래쪽에 군역별 채용 박람회 1,250만 원, 194페이지입니다.
거제형 청년 일자리 창출 모델 사업에 11억 400만 원, 지역 산업 맞춤형 공모 사업으로 거제형 조선업 내일 체험 공채 사업에 12억 5천만 원, 아래쪽에 기숙사 임차 지원에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195페이지 일자리 창출에 1억 7,377만 5천 원. 저 아래쪽에 경남형 조선업 생산 인력 양성 사업은 신규 사업입니다. 거기 6억 9,8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공 일자리 사업에 53억 4,940만 4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공공근로 사업에 21억 7,736만 4천 원,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5억 240만 원, 197페이지 중간입니다. 신중년 일자리 사업에 21억 6,315만 원, 198페이지 경력형 일자리 사업 신규 사업입니다. 5억 865만 원. 다음은 청년 고용 촉진 사업입니다. 거제 청년 유턴 플러스 일자리 사업에 9억 5,500만 원, 9억 5,550만 원. 199페이지 하단에 거제 청년 유턴 플러스 일자리 사업에 32,500원, 3,250만 원. 거제 청년 유턴 일자리 사업에 1억 3,140만 원. 200페이지 거제 청년 도약 사업 보조 사업에 3억 5,068만 원. 하단에 거제 청년 도약 사업 자체 사업에 3,315만 원. 마지막에 청년 창업 도움 플러스 사업 보조 사업에 1억 9,744만 원. 201페이지 하단입니다. 청년 창업 도움 플러스 사업 자체 사업에 2,785만 원. 마지막으로 경남 청년 장인 프로젝트 보조에 2억 800만 53만 6천 원. 202페이지 중간쯤에 경남 청년 장인 프로젝트 자체 사업에 1,210만 원. 청년 구직 활동 수당 지원 사업에 3억 1억 5,070만 원. 마지막에 거제 청년 희망 플러스 일자리 사업 보조 사업에 13억 5,081만 2천 원. 203페이지 하단입니다. 거제 청년 희망 플러스 일자리 사업 자체 사업에 1억 5,030만 원. 204페이지 상단에 경남 기안 청년 행복 일자리 이음 사업에 1억 9,280만 원. 중간에 경남 귀한 청년 행복 일자리 이음 사업 자체 사업에 2,800만 원. 청년 친화도시 조성 요거는 거제 청년센터 이룸 사업입니다. 6,890만 원. 205페이지 상단에 청년 친화도시 조성 창업 공간 조성 요건 이런 농협 창고 임차 사업입니다. 1억 900만 원. 1억 90만 원입니다. 아래쪽에 조선해양 산업 활성화 사업에 3억 8,750만 원을 편성했는데 내역별로는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 도비 보조에 1억 5천만 원. 206페이지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 자체 사업에 2억 3천만 원. 조선해양산업 활성화 지원에 750만 원. 다음은 조선업 고용 위기 지역에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역별로는 지역 특화형 직업 훈련 사업에 4억 원,
공동근로복지기금 사업에 6억 원, 다음은 기업 지원 및 육성 사업에 57억 6,25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 내역별로는 산학연관 협력 사업에 46만 원, 죄송합니다. 4억 6천만 원. 207페이지 기업 지원 사업에 48억 154만 원. 경남형 스마트 공장 보급 사업에 1억 5,200만 원. 메이크 센터 및 메이크 스페이스 운영에 1억 5천만 원. 창업 기업 신규 고용 인력 보조금 지원에 1,200만 원. 208페이지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 신규 사업입니다. 1억 4천만 원. 상공회의소 상설 검정장 시험 장비 고도화 사업에 4,700만 원. 다음은 노사 상생 협력 지원에 내역 7억 3,698만 7천 원을 편성했는데 내역별로는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에 2,800만 원.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1억 4천만 원. 노동복지회관 운영액 5,848만 7천 원. 209페이지 중간입니다. 옥포 국가사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4억 원.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운영에 3,150만 원. 외국인 이주민 지역사회 적응 지원 사업에 2,900만 원. 210페이지입니다. 노동자 권익보호 용역비 5천만 원. 다음은 과 기본경비 5,920만 원입니다. 다음은 787페이지 계속비 보조 사업 조서에 옥포 국가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산업 일자리과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국장님,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예, 아주동 지역구 거제시 의회 조대영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그 유미라 팀장님은 장승포동에 있다가 연락 오셨죠? 그 장승포동에서 아주 그 많은 일을 했고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일단 먼저 감사드립니다. 36페이지 공공일자리 지원. 지금 이 사업비가 거의 55억, 뭐 거의 56억 돼 가는데 여기 보니까 주로 취약계층, 뭐 중장년 실직자, 뭐 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제가 하나 좀 이렇게 코멘트를 해드리면 요거는 제 생각입니다. 각 지역에 어떤 동장님들이나 면장님들하고 좀 이렇게 협의를 해서 정말 지역에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들도 또 그 지역에서 좀 이렇게 신중년이나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 좀 이렇게 제일 파악이 잘 안 돼 있겠습니까? 그죠? 예. 예, 그렇게 하면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한 분이 있는데요. 이거 61세 윤병철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 엄청난 환자였는데 지금 다리까지 절단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이룬면에 사시던데 이분이 이제 사연은 뭐냐면은 이 뭐 취약계층 뭐 이렇게 도움을 받다가 갑자기 뭐 취업이 되니까 끊기고 또 취업도 50명 이하에는 또 어떤 제자가 와가지고 또 그만두게 되고 그 장애인입니다. 이분이 꼭 좀 그 010-4572-7695
요분 윤병철이라는 분입니다. 이분 사연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저 사방팔방으로 알아보니까 정말 그 도움이 좀 필요하신 분 같아요. 한번 좀 요 일자리 공공 일자리에 그 대우에서 그래도 임원까지 했답니다. 그 뭐 좀 이렇게 그 뭐 잘 하여튼 하시는 분이 모양인데 좀 그런 분이 말 그대로 요 취약계층이고 또 중장년 실직자고 그렇더라고 보니까 한번 좀 챙겨봐 주시고 예. 네, 알겠습니다. 38페이지. 이 거제형 청년 일자리 창출, 뭐 청년 지역 정착 창업 지원 사업 다 좋습니다. 요거는 이 거제대학도 있고 이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이 유입을 하려면은 물론 거제시 지역이 우선이겠지만은 메리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메리트. 내가 왜 거제를 와야 되느냐, 그죠? 주거, 의료, 교육 이 삼박자가 그다음에 자기가 오고 싶은 저 도시하고 이게 연계가 되고 좀 뭐가 맞아야 합니다. 돈만 많이 준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거제형 청년 일자리 창출이든 청년 지역 정착 그 창업 지원 사업이든 그런 거를 조금 염두해서 연계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정착하는데 주거, 의료, 교육이 정말 뒷받침이 되는지 그게 원인이거든요. 그 다음에 41페이지.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 로컬 크리에이터가 뭡니까, 과장님? 지역 산업 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창업을 하는 그런 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역이라는 거는 로컬을 지역이라 그러고 크리에이터가 콘텐츠 제작하는 사람 아닙니까? 네. 이게 리처드 폴리디다 교수라는 사람이 창조 계층이라는 그 어떤 그 컨텐츠를 가지고 이 풍부한 문화 자본을 바탕으로 여러 어떤 그 문화 예술이나 이런 사람들 지금 그 한국 콘텐츠 진흥원에 보면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영화 방송 제작 및 관련 서비스업, 출판 산업, 음악 산업, 광고 산업, 게임 산업, 디자인 산업, 공연 산업, 사진업, 교육 서비스, 농임업, 수산업, 식음료, 레저 및 관광, 제조, 도시 및 건축. 이게 주로 한국 콘텐츠 진흥원에서 로컬 크리에이티드의 그 어떤 구분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죠? 네. 예. 그래서 이 1억 4천만 원입니까? 네. 요거 가지고 이게 가능해요. 그 어떤 다양한 그런 걸 만족시키기 위해서 육성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금액 가지고. 재정 여건도 있고 해가지고 그 많은 사업을 한꺼번에 다 우리 상업 분야에 넣어가지고 하기는 어려워가지고 실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초기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여기 보니까 예비 창업 2팀에 네. 7년 이내에 창업했는 3팀. 그죠? 네. 그러면 총 5팀을 가지고 이 예산을 지원을 해서 하겠다. 요 내용입니까? 네. 그래서 이게 전국에 이 모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자신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전국에서 그 다른 우리 사회적 기업처럼 대통령상 받을 수 있게끔 뭔가 이렇게 좋은 사례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까? 거기까지는 못해도 우리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은 시작하는 것부터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네. 신규 사업이에요? 네. 그럼 이걸 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배경은 어떤 지역의 창업이라는 거를 주제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창업을 할 수 있는 거제대학교도 창업센터가 있고 막 그런 다른 지역에도 뭐 여러 군데 있긴 있는데 몇 명이라도 창업을 경험을 해가지고 시행을 해가지고 잘 되면은 확산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그러면은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하고 지금 요거하고 거의 안에 조금 이 내용들이 이게 뭐 흡사할 수도 있고 비슷할 수도 있는데 그 사회적 기업하고 지금 이 로컬 크리에이트 육성 사업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사회적 기업은 어떤 기업의 수익을 사회에 환원해 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게 사회적 기업으로 가지고 요거는 어떤 개인이 자기가 어떤 창업을 하기 위해서 그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도록 해주는 그런 사업.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조금 부족한 걸 이제 헬프 역할을 우리 시에서 헬프 역할을 해서 네. 그럼 여기는 수익 창출을 못 합니까 그러면? 초기 단계에는 수입 창출이 없다고 봐요. 교육도 받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초기 단계는 수입 창출이 없다고 그러니까 봐요. 지금은 이제 말 그대로 기초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요런 그 사업을 하기 위한 기초 과정에 대한 교육 뭐 요런 걸 거꾸로 이제 이 사람들이 받아서 하는 그런 단계다 이 말이죠. 예. 그럼 그 교육을 받으면 2년차, 3년차, 4년차 돼 가지고 연계성을 해 가지고 네.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요 내용입니까? 예. 42페이지입니다. 이게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산악관 협력사업. 4억 6천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입니까? 네.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이게 공모사업이 꼭 3억입니까? 항상 거제대학은? 이게 요구가 있으면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정액시킬 수도 있는데 지금 이게 어느 측정하기 때문에 계속 이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제대학 같은 경우도 그쪽에 그 물론 그 각 학교마다 전공별로 또 인재 육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프로그램도 있고 한데 이 거제대학은 우리 그 조례에 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거제대학을 지원할 네. 수 있는 그걸 근거로 좀 더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혹시 있다면 네,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3페이지 이건 저 외국인 노동자 친선 교류 행사 개최 사업비가 3,200인데 이것도 전년도하고 똑같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는 뭐 더 올려달라 소리 안 합니까? 이게 도비 보조 사업이 돼가지고 저희들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다음에 44페이지 이게 노사 민정인데 이거는 지금 이 발동이 된 적이 있습니까? 한번 이렇게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시도는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이게 접근을 좀 우리 지역 특성상 접근을 노사 문제만 가지고 하다 보니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그게 해결이 되지 않을 그런 상황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중단이 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저 물어볼 게 참 많은데 다른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45페이지. 이게 이제 아주동입니다. 이게 밑에 보니까 그 아까 예산에 보니까 4억 정도가 자재비 구입비가 있던데 그죠? 예, 그 자재는 우리가 어느 시설이 들어오는 거에 따라 가지고 자재 구입이 틀려지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근데 벌써 그냥 측정만 해 놓는 겁니까? 예산만 잡아 놓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그 센터를 그러니까 복지회관을 거제시 노동복지회관을 리모델링을 해서 위탁을 준다 그랬죠 저번에.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거제 관광공사가 될지 아니면은 제2의 업체가 될지 그건 잘 모르죠. 네, 그때 조금 저한테 하나부터 10까지 좀 상의도 좀 해주십사. 그때 네. 헬스키퍼 센터 이야기 나오고 했는 거 맞죠? 네, 꼭 좀 언론을 좀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헬스키퍼 센터 부분하고 이게 위탁, 직영 이게 또 위원회에서 이런 걸 선정을 하죠. 네, 위원회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예. 저 시의원 지역구 시의원은 못 들어가요 여기에? 추천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들어가 됩니다. 그거는 누가 추천을 합니까? 우리 의장께서. 의장께서 그거를 지역구 의원이 의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담당 부서에서 요청을 합니까? 그건 의회 내에서 순회적으로 하든지 그거는 의장님. 그거는 주제해 가지고 무슨 말인지 결정이-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거는 아주 그 기존에 또 임대를 그 위탁을 받아서 하는 또 팀이 있고 이게 아주 그 잘해야 요걸 안 들어먹겠다고 보니까. 뭐 혹시 나중에 또 시간 좀 주시면 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대영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 부분이니까 예산 부분에 좀 집중해서 한번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먼저 조대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아주동의
국가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련해서 집기류가 지금 4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네. 그 다른 데보다 집기류가 좀 금액치고 많이 잡혀 있는데 지금 3층 건물로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 층별 운영 주체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직 안 돼요. 그럼 리모델링 중입니다. 예, 그러면 이 집기류라고 하는 거는 안에 인테리어 비용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라고 보면 그 됩니까? 안에 아니면 책상하고 무빔 프로젝트하고 여러 기본적인 사무용품. 그러니까 요 집기류가 이 센터 내에만 쓸 수 있는 집기류로 4억을 지금 책정된 거다. 네, 지금 맞습니까? 그리 네, 보면 그렇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네. 예, 그런 만큼 충분히 많이 잡힌 만큼 집기류가 잘 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업무 보고 책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공 일자리 관련해서 제 36페이지 부분입니다. 36페이지 부분에 우리가 지금 그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는 83명, 지역 공동체 일자리가 60명, 공공 근로가 이 500명이 맞습니까? 네. 안에 내용에 보니까 310명으로 되어 있던데 경력형 중장년 경력형 일자리는 20명, 긴급 일자리가 27명. 요 예산 부분이 전부 다 안에 내용이랑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예. 그 안 고치신 것 같은데 공공 근로가 이 업무 보고서가 먼저 인쇄가 돼 나왔기 때문에 예, 예.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조정이 좀 돼 가지고 예. 안 맞는 게 좀 있습니다. 나중에 수치를 좀 이렇게 붙여 주십시오. 고쳐서. 그 39페이지에도 청년 창업 도움 플러스 사업 이것도 지금 사업비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38페이지에 거제형 청년 일자리 창출 모델 사업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38페이지 되겠습니다. 1번 예, 1번입니다. 예, 창출 모델 사업입니다. 이게 양대 조선소 훈련소 오는 사람들한테 실비 명목으로 20만 원씩 한 달에 20만 원씩 주던 거를 우리 조선위기가 오면서 20만 원가 부족하다 안 올라간다 이래가 40만 원을 좀 인상을 해달라 해가지고 계속 인상을 해 오고 있는데 그걸 조건 어디다 달아놨는가 하면은 조선업 특별지원업종 이 지정이 됐을 때 40만 원으로 준다라고 지금 해놓은 게 이번에 올 연말에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다시 20만 원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만 원을 계속 준다면은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6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늘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80만 원을 보면 우리가 194페이지에 예산에 보면 지금 80만 원으로 해서 600명을 이렇게 잡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 11억 정도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 2.3개월의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교육을 하는 기간의 평균입니다. 한 달짜리 교육이고 두 달짜리 교육이고 석 달짜리 교육이고 한데 그 기간을 평균을 내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 우리 600명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했을 때 2.3개월이 나온다 이렇게 네. 보면 되겠습니까? 예. 예, 예. 여기 우리 예산을 잡는데 금액이 대략 그 우리가 보면은 그 실질적인 금액하고 인원하고 그리고 개월수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고 네. 상당히 많이 또 다 빠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액만 이렇게 잡은 부분이 좀 많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19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98페이지에 중장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추진 소모품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소모품 1,0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소모품은 뭡니까? 중장년 4050 여기 안전장비하고 예, 예. 그 현장에 일을 하려면 홈이나 뭐 이런 게 예측이 날이나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고 안전장비 비용이 좀 많아. 안전장비 이렇게 네.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 앞 페이지에 197페이지에도 그 보면은 실제로 지금 그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게 그 어떤 거점 시설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 신중년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일반 운영비로 사무관리비하고 지금 공공운영비가 잡혀 있는데 네. 사무관리비는 어떤 차량 임차료라든지 이런 상황이고 공공요금 이거는 전기요금이나 뭐 실내에서 사업하는데 그게 제공가금. 그러니까 뭐 어떤 거점이 있습니까? 여기는 각 부서별로 그 요구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뭐 어디에 따라 특정 지어 가지고 사업을 드릴 수는 없고 그 장비 임차료는 산림복지기술단에 그 임도 시설 개선하고 이러는데 산림복지기술단에 있는 차량을 임차비를 잡아놓습니다. 차량이 몇 대 정도 됩니까? 이 금액이 4,400만 원이 되는데요. 이게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예. 연속되어 오기 때문에 지금 신중년 일자리 사업이 지금 83명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그래서 83명에 위에 지금 15억이라는 돈도 83명에 금액, 기간 이렇게 해서 지금 15억이라는 돈이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차량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임차료가. 그리고 전기요금은 어디에 있는 전기요금이 나가는 겁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근데 이제 이 사업장이 아직 확정이 안 돼가지고 네. 어디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네. 또 금액이 또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3,100만 원이라는 돈이 올랐고 공공운영비도 지금 890만 원이 지금 올라 있는데 내용을 나중에 조금 뭐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 내용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경남 귀한 청년 행복 일자리 관련해서 204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인건비가 지금 1억 7천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기간 운영비가 2천만 원 별도 잡혀 있고 그 비용하고 인원하고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인건비 지원에 대한 그러니까 한 명당 어느 정도 비용이 지원이 되고 인원이 몇 명이고 기간이 몇 개월 정도 돼서 이 금액이 나온다는 여기 이 보면 사업은 내용들이 좀 많이 빠져 있어서 예. 경남 경제진흥원에서 대행하는 사업인데 그 인건비 지원은 200만 원을 기준으로 자부담 10%를 단 금액이 200만 원 8명을 12개월 동안 계산해놓은 게고 그럼 그 자부담 10%가 되면은 180만 원에 180만 하고 20만 하고 8명에 그 12개월 이렇게 하면 이 금액이 나온다 그 말씀이시죠? 그러고 다른 비용도 좀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비용입니까? 거기에서 도내에 전입 신고를 해가지고 6개월 이상 근무할 때 근속장려금 15만 원, 뭐 이주지원금 30만 원, 기타 뭐 정착지원금 지원해 주는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포함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상세 내역이 없어서 네. 금액만 나와 있어서 좀 드렸습니다. 204페이지에 청년 친화 도시 조성 관련해서 청년 취창업 활동 지원이 또 여기 5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에게 어떻게 지원하는 내용이죠? 행사 운영비 말씀이십니까? 네네네. 아, 요거는 그 일반 운영비 안에 있는 게인데 시창업한 특강이라든지 뭐 이런 거 제공하는 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205페이지에는 청년센터 도서 비용이 200만 원이나 잡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책 한 권 하면 우리가 2만 원 이렇게 잡아서 100권 정도 지금 예상해서 이렇게 잡은 겁니까? 현재 청건이 비치되어 있는데 이게 빠져나가는 것도 있고 또
중간에 우리 치아에 될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럼 올해 계획이 100건이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205페이지 그 밑에 부분에 청년 친화도시 창업 공간 조성에 농협 창고 임차가 예. 또 110만 원씩에서 잡혀 있습니다. 예. 이게 작년에도 이렇게 계속 임차를 이게 했었습니까? 10년 동안 연간 1,320만 원씩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206페이지 보겠습니다.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 관련해서 그 2억 3천이라는 돈이 기업 환경 개선에 잡혀 있습니다. 네. 그 작년 대비해서 어떤 내용이 더 추가가 됐습니까? 자체 사업은 작년보다 1억 원이 늘어났는데 예, 예. 이게 공사하기 전에 수요를 조사를 다 합니다. 조사해가지고 최대한 지금 조선업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어 주려고 최대한 확보해 놓은 그런 금액입니다. 그 예를 들면 어떤 거를 들 수 있습니까? 주로 공동 시설인데 화장실하고 식당, 진입도로 포장 뭐 이런 정도입니다. 이게 해당 업체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해당 지원 받은 업체가 작년 기준 올해입니다. 2022년도 기준 예, 예. 그리고 내년에는 어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2022년도에 네. 3개 협동화단지 네. 5개 사업입니다. 3개에서 5개로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 5개를 하고 있다. 세개 협동화단지에 5개 사업. 5개 사업. 내년에는 몇 개로 늘어납니까? 이 2023년도에는 4개 사업에 4개 단지 10개 사업입니다. 시설이 좀 많이 늘어납니다. 그죠? 알겠습니다. 그 밑에 지금 이제 그 조선해양산업 활성화 지원에 선박 뉴스 정기 구독료가 네. 있습니다. 예. 여기는 잡지를 몇 개 정도 받습니까? 이 인터넷으로 받아보는 것인데 이거 받아가지고 각 부서에 통보를 해주고 안 그러면 우리 게시판에 올려놓으면은 조선 관련 동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몇 개가 됩니까? 한 개인데 250입니까? 한 개 업체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 인터넷 같은 경우는 그냥 들어가서 우리가 홈페이지 아니, 보면 안 되는 거? 조선 외국하고 국내하고 조선 앱에 대해서 좀 전문적인 전체적으로. 그런 것만 모아가지고 예. 조선업 동향을 올려놓는 게 그 이제 구독료가 전체 이제 인원수 대비해 가지고 전체 들어가서 자료를 아니, 보는 게 한 번 라이센스가? 우리 시가 그 업체에서 받아보는 게 연간 250만 원이니까. 그 라이센스가 250을 예, 예. 줘야 되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공동근로복지지원 국가 직접 지원에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3억 원에 두 단체가 돼 있는데 두 단체가 어디입니까? 대우하고 삼성협력사 그 어떤 거를 주게 됩니까? 기금으로 어떤 거를 형성해서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보통? 기금의 10%는 적립을 하고 나머지 90%를 가지고 정관에 있는 사업, 뭐 자녀 학비라든지 명절 휴가 수당이라든지 쓰고 싶은 데 원하는 대로 그 집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주게끔 되어 있습니까? 이게 매칭 사업인데 예. 협력사하고 직영하고 우리 시 3억, 경상남도 3억 각 곱하기 2해가 6억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208페이지 되겠습니다. 208페이지에 그 로컬 크리에이터 관련해서 앞에 이제 우리 조대영 의원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는데 그 우리가 경남 창조 경제혁신센터에서 이제 위탁을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예비 창업자 2팀하고 7년 이내 창업자 3팀으로 이렇게 이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7년 이내 창업자 3팀이란 말이 지금 창업을 하고 7년 동안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팀을 말씀하시는 예, 겁니다. 하고 있는 사람 중에 예. 교육이 필요한 희망하는 그런 사람들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이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됩니까?
이게는 그 7년 이내는 사업하러 어느 정도 사업하러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화로 해서 우리 그 지역에 로컬 크리에이터 기업으로 이렇게 육성이 된다고 이렇게 예.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좀 상설 검정장 시험 장비 고도화 사업이 있는데 예. 이거는 이해가 잘 안 가서 어떤 내용입니까? 이 상공회의소에 보면은 컴퓨터 뭐 자격 시험이라든지 그런 시험장이 있거든요. 그 컴퓨터가 너무 노화돼 가지고 안에 프로그램도 오래돼 가지고 현재의 어떤 이 여건은 맞추기가 좀 불편한 게 있어 가지고 전체 교체를 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아, 상설 검정장이라는 의미가 그 어떤 시험장 같은 이런 의미를 말씀하시는 상공회의소 보면 가서 시험 치는 거예요. 예예예. 거기 컴퓨터라든지 이런 장비들 지원이다 이렇게 보면 예. 되겠네요. 예. 그 밑에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지원이 1억 4천으로 2천만 원이 늘었습니다. 예. 작년에 대비해서 예. 어떤 내용이 늘었습니까? 이게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인 이제 또 비용이 들어갈 단계가 돼 가지고 하는 것인데 아파트의 그 경비원하고 청소원들에 대한 고용 안정이라든지 근로 조건 개선 이런 걸 우리 시와 노동자 비정규직 센터와 이리 뭐 협의를 해가지고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하면은 저희들은 인센티브를 좀 주겠다 그런 인센티브. 내용하고 이주 근로자들이 쉼터 5개소를 선정을 해놨는데 거기에서 그 협약이 잘 되면은 거기에도 인센티브를 조금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올려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우리 업무 보고에 내일 처음 공제 공모 내용이 있습니다. 49페이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되어 있습니까? 있습니까? 몇 페이지? 제가 못 본 것 같아가지고 여기 있고. 그다음에 밑에 그 이주 정착금 지원 관련해서도 잡혀 있습니까? 신규 사업인데. 이거 신규 사업으로 또 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그러면 아직 여기에 내용은 안 잡혀 있네요. 예산서에는.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시정에 노고 많습니다. 저는 그 업무보고 36페이지에 공공 일자리 지원 여기 보시면 여기는 그 뭐 나이 제한은 없습니까? 공공 일자리 하는데 이게 이렇게 섞어가지고 해놔서 제가 답을 정확하게 드리기는 좀 그러니까 이게 항목이 지금 5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이 제한이 있고 소득 제한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래 어디에 해당됩니까 이런 거 그러면 나이하고 그 소득은 이게 돈이 보니까 55 거의 뭐 55억인데 55억 5천 정도 되는데 이게 촌에 가면 어르신들 하는 그런 그 공공 일자리도 포함되지 예? 예. 예 그래서 어른들이 아까 우리 조대영 의원은 그 이야기 하더만은 이게 저도 이거는 뭐 적극적으로 지금 찬성하는데 이게 나이가 이제 뭐 거동만 하면 뭐 신청을 하면 되는가요? 그게 뭐 청소하는데 이런 거 공공 일자리 하는데 움직이는데 문제만 없으면 참여는 가능. 조건만 맞으면은 가능하네요. 가능- 아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게 혹시나 뭐 보면 뭐 실직자, 퇴직자, 취약계층 이렇게 여러 가지 있어서 나이 제한이 의되나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37페이지 보시면 거제시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인데 예. 여기 자료에 보니까 2022년 9월 현재에 보니까 구인하고 구직 뭐 취업하고 이런 게 42% 정도 되네, 그지요? 이 재취업하는 비율이 42%입니까? 여기 상담하고 뭐 이래 해서 구인 등록 취업 상담해가지고 예. 취업하는 인원이 40%. 아, 거기 이제 거기 상담을 하고 난 뒤에 재취업하시는 분이 42%는 그지요? 예. 한 50%도 안 되네. 이게
요거는 더 높일 수는 없습니까? 이거 뭐 조건이 안 맞아서 그러나? 시험률이 뭐 그거는 구인 측하고 구직 측하고 맞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최소한 내가 볼 때는 뭐 한 뭐 50% 이상은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러니까 조건이 안 맞으니까 그죠. 좀 지금 조선 경기가 좀 살아나니까 네.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하셔가지고 네. 좀 많은 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뭐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42페이지에 보시면 산학관 협력 사업이라고 이제 4억 6천만 원 정도 배정이 되어 있는데 거제대학교 거제공업고등학교 경남산업고 지원을 하는 게 보면은 뭐 재료비 같은 거 교육시키고 하는데 뭐 전문 교육이고 뭐 자격증 이런 것도 뭐 교육을 시켜줍니까? 예. 그 자격 공고 같은 경우는 예 그러면 보통 이거 자격 공부를 해서 뭐 취득률이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이게 자격 취득률이 그런 데이터는 있습니까? 100%로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용접 같은 경우는 뭐 다 따기 때문에 그렇고 성급 용접도 별도로 하고 예 100%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이제 조선소가 좀 활력이 이제 수주도 좀 되고 해서 아무래도 좀 이거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게 CS 지원 많이 해가지고 다들 전문 자격증을 따갖고 취업을 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이게 지원을 좀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 제가 궁금해서 이제 여쭤보는데 46페이지에 보시면 조선업 지원인데 여기 보면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네. 이거 보면 성내, 한내, 두동, 오비 공장 밀집 지역에 중소기업 공공기반 시설, 개보수 뭐 이런 노동자들 작업 환경 개선 환경개선이라면 어떤 걸 말하니까 무슨 뭐 숙소 뭐 휴식 공간 이런 걸 말한 겁니까? 맞습니다. 예. 식당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예. 휴게실 그런 거. 그렇지 이제 작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작업 쉬는 시간에 보통 10시하고 오후 3시에 쉬는데 저도 조소 오래 있어가지고 쉬는데 사실 가보면 쉴 데가 별로 없어요. 직영하시는 분들은 뭐 따로 사무실도 있고 이거 해서 한데 외주업체 다니시는 분들은 보통 보면 이제 작업장 주변에서 그냥 한 10분, 20분 쉬거든요. 3시에 하고 오전 10시 쉬는데 이런 건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이게 뭐 기반도 중요하지만 노동자들이 이제 처우 개선이 저는 중요하다 보거든요. 네. 저도 뭐 노동자 출신이다 보니까 어떤 간에 이거 앞으로 이제 조선업이 좀 살아난다 하니까 적극적으로 지원해가지고 네. 우리 작업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태석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박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198페이지예요. 그 예산. 그 계장님, 우리 과장님 아까 그 설명하실 때 그 경력형 일자리 사업 이게 신규 사업이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죠? 요 사업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 보니까 뭐 해당 부서별로 이렇게 선발해서 추진을 한다고 우리 그 아까 네. 대가 있던데 한번 좀 자세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요거는 40세에서 59세 사이에 예. 한 20명 정도 부서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20명 정도 선발해가지고 네. 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그럴 계획입니다. 어디에 참여한다고요? 각 부서별로 우리가 이제 예, 사업을 부서-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네. 선정을 해가지고 그래 배정을 합니다. 배정을 하는데 네. 그 뭐 해당 그러면 일자리가 다 각각 다르다 이 말이다. 그죠? 부서별로. 예. 그 부서별로 그러면 이제 한 사람씩 이렇게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부서에 맞는 일을 한다는 겁니까? 예, 그 부서에서 필요한 일을 그 부서에 그럼 부서에 근데 요 보니까 예. 밑에 이제 그 추진을 하는데 소모품도 필요하고 물품도 필요하고 이래서 저는 따로 어떻게 뭐 사무실을 하나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이렇게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그런 건 없이 그런 거 없이 예. 필요하면 우리가 사줍니다.
예. 아니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라서 그랬는지 이 보니까 하루 인건비도 조금 적은 인건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풀배기 기준으로 해놨습니다. 풀백 그럼 풀백이면 근데 이걸 딱 풀배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서에서 기준에 오는 사업 맞게 여건에 맞도록 인건비를 조절할 계획이니 평균적으로 풀배기 사업비 기준으로 해놨습니다. 기준으로 해. 우리 그 하루 풀백이 그 인건비가 12만 8천 얼마 정도 이렇게 되나 보죠. 예. 그 이게 6개월로 돼가 있는데 이거는 아까 1월부터 12월까지 한다고 이렇게 설명하시더만은 6개월 기준으로 돼가 있네. 보통 사업 계획은 1월부터 12월까지 해놓고 6개월이 네. 1월부터 6월까지 될 수도 있고 뭐 네. 4월부터 그 10월까지 과장님 될 수도 이렇게 있고. 설명하시는 게 네. 좀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좀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각 그러면 우리 실과별로 이렇게 필요한 인원을 한 명씩 한 20명 기준으로 이렇게 그 담당 과에서 뽑아 가지고 그 과에서 또 혹시 뭐 부족한 거나 뭐 더 필요한 일이 있으면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시킨다는 건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각 과별로 네. 사업 기간 다 틀립니다. 그래, 이게 봄에 이제 해야 신규 되는 일이고. 사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네. 제가 질의한 거고 그러면 이게 이제 앞으로도 뭐 계속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해도 예, 됩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면 한 분이 어떻게 보면 계속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그거는 우리가 지침을 만들기 나름인데 네. 진짜 한 사람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일 같으면은 계속 해줘야 네. 주는 게 맞는데 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같으면은 여러 사람한테 공평하게 네. 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 하시되 특별히 조금 이렇게 좀 취약계층을 가장 먼저 1순위가 되겠죠. 어떻게 보면 안 그러면 하여튼 뭐 그런 것도 기준을 정해야겠지요. 네, 네. 그죠? 네. 하여튼 뭐 기준 정하실 때 규정을 좀 잘 정해서 해주시고 네. 그 또 204페이지, 205페이지 이렇게 보면 사실 우리가 뭐 청년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뭐 예산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게 적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 보면 우리 거제 청년센터 이게 뭐 취업 창업 지원하고 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되어가 있는데 그러면 이 청년들이 어떻게 또 뭐 폐업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취업했다가 창업했다가 예. 그러면 이거 폐업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또 제대로 이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서 자리를 잘 잡고 정착을 하고 또 유출 방지에도 이렇게 이거 하는 걸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그런 데 관련해 갖고 우리가 뭐 사후 관리라든지 이런 거는 또 어떻게 좀 잘 하고 있습니까? 사후 관리는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꼭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고는 답변 드리기는 제가 좀 곤란하고 예. 하기는 합니다. 일부 이렇게 하네, 그렇지? 예. 그래서 그 일부 말고 이런 거 관리 사후 관리에 좀 그 어떻게 10년, 보면 20년 동안 더 관리할 수 없는 신경을 것이고 한 예, 몇 예. 년간 어느 정도 혹시 운영 평가 이런 것도 하시죠? 예, 합니다. 네. 그 평가한 자료 이런 거 있습니까? 자료 이 평가는 지금 행안부 대부분 행안부 사업인데 예. 시군에서 평가는 안 하고 네. 행안부나 도에서 평가를 하긴 했는데 네. 결과는 안 내려왔습니다. 안 내려오고 네. 그 다음 해에 사업 계획 수립할 때에 네. 반영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명이 수시로 바뀌고 그런 식으로 해가 내려오고 있거든요. 공모사업도. 그 우리가 저 내꾼 공간 있다 아닙니까? 예, 그 지난번에 제가 8월에 업무 보고 할 때 그때 이제 뭐 과장님 아니셨죠? 예, 요 앞에 과장님. 그 이게 한 임대 기간이 한 2년이라 하더라고요. 예, 개인은 예, 2년입니다. 예. 예. 이 다 개인 아닙니까? 이 안에 있는 분들은. 예, 예, 2년. 그죠? 한 10분 정도 되시죠? 예.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이제 임대 기간이 만료가 된 거예요. 아직 안 됐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입점자 심사 수당 해가지고. 그 중간에 나가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왜 나가죠? 자기는 자기 생각대로 영업이 잘 안 되는 그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예. 나가는 경우.
아니 어떻게 보면 사실은 저는 특혜라고도 생각하거든요. 그분들한테는 뭐 1년 임대료가 18만 원에서 뭐 한 20만 원 정도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충분히 정말 그 공간 이름에 맞게 정말 내꾼 공간이잖아요. 네. 충분히 자기 어떤 그런 창업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그 운영 평가도 그때 하신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예, 그래서 혹시 올해 이렇게 운영 평가한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한번 좀 자료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이게 올 3월 1일 날 개장해가지고 네, 지금 네. 평가를 하기에는 아직. 좀 그럼- 이르다는 생각이 들고 한 예. 2년 정도 그러면 돼요. 과장님 올해 이렇게 이거를 했는데 벌써 이렇게 나가시는 분이 계시네요. 오시는 분들은 그냥 임대료가 싸기 때문에 왔다가 예, 사업을 예. 해보니 네네. 다른 비용이 들어가고 또 장사가 안 되면은 그 뒤에 음. 또 자기 돈을 땡겨와 채워줘야 되는데 네, 네. 그게 안 돼서 나가는 줄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그 입점자 심사 수당이 있어서 제가 네. 질의한 건데 그래 이렇게 그러면 심사할 때 좀 잘 하셔가지고 뭐 좀 그거 하실 수 있는 분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심사가 그 전문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네요. 그럼 한 몇 달 안 하고 벌써 또 포기하고 이렇게 나가는 게 뭐 그분의 마음이 더 속상하겠지만 조금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잘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해갖고 이렇게 요번에 이렇게 그 내년에 이제 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예. 그래 저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거제시는 좀 진작 이런 걸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예. 이거 처음 하는 거지요. 조례는 만들지 좀 됐는데 예, 예. 시행을 중간에 공약 뭐 공청회도 하고 해봤는데 네네. 다른 시군과 이렇게 비교해보고 하다 보니까 뭐 예. 이행이 못 되고 지금까지 그냥 오다가 내년에는 용적으로 가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내년에 이렇게 뭐 하신다고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하실 때 정말 좀 우리 거제 지역의 어떤 특성에 맞게 좀 제대로 좀 잘 체계적으로 좀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좀 노동자들의 어떤 목소리 또 그와 다양한 목소리를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 업무보고에 조선업 희망센터 운영하는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조선업 위기 지역이 종료되면은 희망센터가 없어지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안 였습니다. 그러면 고용위기 지역이 18년부터 조선업 특별고용업종 지정이 16년부터 그래서 이제 12월 31일 날 이제 만료가 되지 않습니까? 네. 지정 연장을 우리가 이제 해당 위기 지역에 있는 지자체에서 건의도 하고 네. 지금 또 조선업 협력 업종협의회인가 하는 기업 측에서도 건의를 하고 지금 그게 연장이 안 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답변 드리기 좀 곤란합니다만 여기 그제시는 지금 어떤 시행령이 노력을 하고 있죠? 시행령이 개정이 안 되는 거 보니까는 예. 더 연장은 안 되는데 그래요? 우리 시는 저기 고용위기 지역 지정 관련해 가지고 그 지표를 전부 충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고용부에서도 어느 신경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이제 울산이라든지 목포라든지 통영, 창원 이런 지역에서 의회에서도 결의안도 내고 또 지자체마다 고용노동부에 이렇게 해서 이제 현재 나아지지 않는 고용 여건이라든지 조선업종 위기 상황에서 반드시 지정 연장이 되어지는 것으로 네. 그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판단인데 진짜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의미네요. 네. 산업위기 특별 대응 지역은 내년 5월에 종료되어지니까 그러면은 고용위기 지역 또는 조선업 특별 고용 업종 지원 지정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고용 지원 제도가 상당한 도움을 받았지 않습니까? 특히 대표적인 조선업 희망센터인데 그러면 그게 내년부터 운영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내다보시네요. 운영되지 않는 가능성보다는 지금 정부에서 71억 원을 확보해가지고 예. 4개 시도에 예. 종전에는 시군으로 바로 갔는데 4개 시도에 지방비를 좀 보태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종전과 같은 명칭이 아닐 수도 있지만은 예. 어느 정도 내려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용위기 지역이나 조선업 특별 고용 지원이 안 되어지더라도 운영은 되지만 지난해 올해 한 30억 올해, 예산을 네. 얼마였습니까? 올해 30억이요. 예, 그것이 축소될 수 있다. 그래 이를- 좀 축소됨으로 해서 지방비를 매칭하도록 지금 정부에서 그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12월 30일까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네. 아직까지 이제 판단이 유보적이라는 게 좀 의아스럽네요. 그 연장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저 그 센터 운영은 종전 같지 않지만은 조금 축소되더라도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업무 보고 책자 38쪽 그 이제 거쟁 청년 일자리 창출 모델 사업 앞서 원님께서도 뭐 질의도 있었는데 이제 사업비는 이제 13억 8천으로 이제 대상 인원은 600명으로 예산 책자에 따른 600명으로 되어졌네요. 네. 그다음에 고용 특별 지원 업종 지정이 되지 않는 것을 가정해서 네. 이제 80만 원으로 예산을 배정했고요. 네. 근데 거기에 예산 책자에는 얼마가 되어져 있습니까? 우리 시비가 이제 11억으로 이제 책정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상 인원을 60명으로 했는데 이게 양사 측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 인원인가요?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예. 양쪽 960명이 할 거라고 들어왔는데 예.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그만큼 다 안 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예. 그래서 한 600명 정도 축소해가지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아, 그렇게 되어졌습니까? 네. 960명 중에 아마 600명으로 추정을 해서 네. 인원을 산정했고 그에 따라 이만큼의 예산을 편성했다. 네. 이제 지난해 올해는 다행히 7억 3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뭐 크게 집행 잔액이 남지는 않았죠. 네. 예. 그러면 올해는 이제 400명이었는데 600명으로 한 거는 조금 200명이 늘어났습니다. 네. 그 연유는 어떻게 조금 설명이 되어질까요? 연휴 맞습니다. 예. 지금 조선사의 부족 인력이 예. 많은 데다가 예. 외국 인력 도입도 늦고 해가지고 예. 어느 정도 우리가 좀 감안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확정하는 것은 인원이 어려운 올해 2월, 내년 2월 실무 협약을 이제 체결하게 되겠네요. 네. 그럼 거기에서 대상 인원들이 이제 확정이 되어질 것이고 아니, 어느 정도. 이런 확정은 어렵고 서로의 어떤 업무 분야 어떤 업무를 할 것인가 이런 정도만 하고 사업은 우리가 지원해 준다 이 조건으로만. 예,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중소기업 육성 자금 46조 사업비가 아까 얼마라고 했습니까? 38억.
제가 아까 28억으로 언뜻 들어가지고 30 38억입니까? 올해 예산은 이제 207쪽에 예산 책자에 보면 올해는 24억에서 48억으로 크게 늘어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예산 책자 27쪽. 예, 48억 맞습니다. 예. 예. 그 사실 크게 이게 두 배로 늘어난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요 2차 보전금 한 군데에 예산이 그 종전까지 다 편성돼 있은 게 아니고 따로 흩어졌던 걸 모은 경우도 있었고 내년부터는 800억 원을 융자를 하려고 좀 늘렸습니다. 예. 그 추정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20년에는 이제 중소기업 육성 자금이 이제 뭐 400억 그리고 이제 만기가 돌아오는 업체에 대한 이자 지원까지 하면은 600억 정도 올해. 22년도에는 이제 800억의 22년도에 600억. 예. 네. 28년도에는 이제 800억으로 이렇게 이제 확대하겠다 이런 계획이신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그 업무 보고 당시 아까 28억으로 제가 언뜻 이해를 해서 책자에는 48억이 되어지고 내용을 보니까 중소기업 육성 2차 보전에 30억이면은 한 몇 개 업체가 돼? 30억이면은 300억. 300억. 그 다음에 자금을 연장하는 데에서 2차 보전은 이제 12억. 네. 그럼 한 여기에는 한 몇 개 기업이 해당됩니까? 연장하는 거 맞습니다. 예, 예. 117개. 아, 117개.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정확한 예. 건 아닙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특별경영안의 2차 보전 이제 6억. 예. 이 부분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네요. 이거는 2021년도에 131개 업체에 250억 정도 특별히 그때 3억을 받은 사람 업체 외에 예. 좀 더 이 필요한 분들한테 2억 원씩 추가로 지원해 준 그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예산 책자 205쪽 청년 친화도시 창업공간 조성 이제 이런 농협 창구를 이용해서 창업 점포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이제 매년 이제 1억 원 정도의 예산들이 계속 이제 편성이 되어지는 거지요. 네. 거기에 청년 창업공간 입점자 심사 수당이라는 것이 이제 새로 입점자를 나가고 뽑고 하는 것으로 되어지는 겁니까? 네. 지금 거기에 나가는 경우도 있나요? 네. 어, 하다가 예. 자기 영업이 잘 안 되거나 자기 자금이 딸려 가지고 안 될 경우에 나가는 경우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책자 195쪽에 경남형 조선업 생산인력 양성 사업에 6억 9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소조선연구소에서 예, 올해 그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예, 1,000명의 인력 양성 사업을 합니다. 예, 그 사람들이 거제에 와가지고 취업을 하게 되면은 예,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줄 그런 내용이 일당 360만 원 정도 예,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중소조선연구원에서 교육을 받고 그제 와가지고 취업한 것을 통계를 해가지고 예. 인근시군하고 이 하다 보니 우리 거제시가 좀 많고 다른 시는 좀 작고 그렇습니다. 보통. 그럼 이게 이제 국비로 교육은 국비로 시키고 예. 국도비 시키고 예. 그다음에 우리 그 사람들이 와 우리 거제에 와서 취업을 했을 경우에 예. 지원해 주는 것도 우리 시비로 하고 그럽니다. 아. 그럼 6억 9,800원 전에 국비인가요? 10입니다. 그게. 10인가요? 네. 교육을 받고 우리 거제에 새로 취업해서 정착할 경우 거제 안에 있는 조선업계에 들어와서 정착을 할 경우에 우리가 이제 360만 60만 원 원씩 해야 예, 지원한다. 아, 이게 10이네요, 그럼. 아까 도에서 하는 그럼 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노재환님 수고했습니다. 김영교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예, 다른 분 생각하실 때 제가 그러면 몇 가지를 더 여쭤보겠습니다. 46페이지 한번 업무 보고의 46페이지에 조선업 지원 부분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예산 관련해서는 207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업 지원 관련해서 우리 기업 운영 자금 지원 부분입니다. 거제시 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이 지금 상반기 하반기 각 400억씩 해서 2차 보전 3% 3년간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만기도래 업체 연장 지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금리 인상 부분이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 지금 그 밑에 있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만기도래 업체 연장 지원 부분이 네. 금액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잠깐만. 왜냐하면 지금 이제 금리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3월 되면은 아마 건설사나 우리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계신 그런 업체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제 이자 관련해서 과다하게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응하려면 예산이 충분히 좀 가지고 있어야 그런 부분에 이제 연장 지원 부분이 될 건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밑에 중소기업 육성 작업 만기 도래 업체 연장 지원 부분입니다. 지금 이게 뭐 이율이 비산이 더 달라 이런 이야기는 안 하고 실제 우리 연장을 승인해 주더라도 한 80% 정도만 추가로 되고 나머지 20% 정도는 연장이 안 되는 줄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추가적으로 좀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3월달 되면은 분명히 좀 어려운 소리가 많이 들릴 걸로 지금 산업 전반에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연장 업체뿐만 아니라 신규 업체도 뭐 다 그런 어떤 이자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거는 지금 그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이라서 다른 지자체하고 어떤 의논을 해보고 좀 더 인상을 하든지 그리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47페이지에 스마트 공장 관련해서 이 지금 이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거제시의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스마트 공장 보급 사업을 하면서 3월 달에 협약을 체결하고 4월에 위탁 사업비를 교부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 거제시에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요거는 우리 시의 이익보다 우리 시에 있는 기업체가 덕을 보는데 요거 몇 년 전부터 시행해 오던 사업입니다. 경남 테크노파크에서 해 오는데 어떤 사무 자동화, 재고 관리에 관한 이런 어떤 프로그램 관리, 생산 관리 이런 어떤 사무를 좀 자동화하는 그런 것이고 조선업계는 주로 스마트 용접기 구매 뭐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가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 가입을 한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본인 우리가 연간 몇 개 업체를 어느 정도 추정을 해가지고 예.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그 경남 테크노파크에 해주면은 그걸 홍보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이게 뭐 꼭 가입을 해라 말아라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희망하면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금액이 지금 1억 5,200이라는 시비가 잡혀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 해당되는 업체들, 그러니까 이득을 보고 있는 업체들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 기준에는 지금 연간 한 5개에서 10개 업체 정도 되고 작년에는 2개 업체밖에 없었습니다. 올해는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무 자동화나 프로그램 관련되면 네. 이거는 뭐 2개 업체에서 그냥 해도 되는 상황인데 그 시에서 2개 업체에 대해서 그냥 지원해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요건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 사업이라서 그러면 그 지금 해당 업체에서는 네. 일부 자비가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까? 30% 자부담 30%. 하면 돼. 알겠습니다. 자비가 들어가면은 해당 상관없는 부분이네요. 예, 이상입니다. 네, 김영기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저도 몇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네. 그 12월 2일 날 그 서울에서 포럼을 했네요.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노사발전재단이 서울 가든호텔에서 상생협력을 통한 이중구조 개선을 위하여라는 주제에 이뤄가지고 이게 조선업이 주 토론 내용이었습니다. 예, 이쪽에서 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제 정흥중 교수님이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의 조선 업종으로의 확장 가능성 이래가지고 주제 발표를 하셨고 아마 이제 이분이 이제 해시한 제법이 그 해법이 동일 직종의 사내 협력사 다수와 원청의 지분 참여로 이루어진 새로운 회사를 설립, 기존 직원 고용 승계 및 신규 충원을 통해 숙련 인력을 확충해야 된다. 그래서 이분은 약 한 5만 명 정도 조선업이 더 필요할 텐데 지금의 물량팀 이중 구조로는 안 된다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셨고 지금 그 하나의 이제 모델로 이제 원하청이 이제 지분 투자를 통해서 어떤 협력사를 세우고 그쪽에서 좀 우리 노동자들을 동일 노동, 동일 임금 형태로 해서 좀 일을 시키는 게 어떠냐 이런 것 같은데 우리 그러니까 조선업 일자리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뭐 경남도하고 어떻게 좀 접촉을 해보시든지 아니면 양대 조선하고도 아마 이 윤석열 정부에서도 우리 그 조선업의 그 이중 그 고용 구조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할 거라는 그 의지를 많이 보이니까 그 부서에서 좀 해주시길 바라고. 그 우리 그제형 조선업 내일 채용 공제는 45세 나이 제한이 있었지 않습니까? 나이 제한이 폐지가 된 겁니까? 왜 그 부분이 내용이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인쇄를 안 한 겁니까? 그냥 여기는 조선업 중소기업 노동자 중 참여자 1년 이상 근속 시 1년간 적립금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위원장님, 그 담당 팀장이 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담당 팀장 예, 답변해 주십시오. 최미경입니다. 네, 네. 예, 올해는 45세까지 나이 제한을 한 게 맞고요. 내년 대회에는 저희가 연령 폐지를 통해서 좀 확대하려고 그렇게 공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시정 질문 때도 얘기를 했지만 계속 이제 조선업의 청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제를 떠난 노동자들이 청년 노동자들이 떠난 게 아닙니다. 우리 중년 노동자들께서 그 임금으로는 자식을 키우지 못하니 혼자서 외로이 객지 생활하면서 평택이든 이천이든 올라와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불러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부족하지만 이것도 필요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우리 그 위에 거제형 청년 일자리 창출 모델에 우리가 예산이 11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찌 보면 그 물어보니까 이게 그 정착률이 한 30%는 됩니까? 정착률이 낮죠. 100명 정도 만약 교육시키면 네. 30명 이렇게 취직하기가 힘듭니다. 다른 데 다 가버리고. 근데 대한민국 전체를 본다면은 그 예산이 뭐 투입 때문에 아무 부족함이 없지만 그제시 시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그제시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는 차라리 저는 이 사업을 축소를 하고 이 사업에서 아낀 예산을 그제형 조선업 내일 채용 공제 이 대상을
늘리고 1년이 아니라 저 강원형 그 일자리 안심공제는 총 5년입니다. 매월 50만 원씩 해가지고 5년 동안 그 완전히 이제 그 목돈이 되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1년짜리 단발성이니까 그러면 뭐 고용을 1년만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간접적으로 지원을 하더라도 뭔가 좀 돈이 되게끔 지원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한번 상황에 맞춰서 변화가 좀 필요하다. 그런 이건 건의니까 한번 부서에서 판단을 한번 해봐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대부분 뭐 단년도로 해가 내려오기 때문에 네. 우리 거제시만 하면은 거제시에서 하는 그런 사업에만 자꾸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고 그러니까 중앙에는 안 넣을 그러면 거고. 12 그러니까 네. 12도 되고 네. 그럼 그 국비 말고 12. 그리고 이쪽에서는 기업에서 부담하는 게 없습니다. 내가 강원형 일장에서는 기업도 부담을 시킵니다. 네. 매월 15만 원 정도. 그래서 그런 기업도 내가 노동자를 내가 고용하는데 그 정도 부담하지 못하겠습니까? 그 숙련공을. 근데 기업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부담시키기는 또 참 그 내가 몇 분 만나본 네. 협력사 대표님들은 그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던데요. 잘 알겠습니다. 네, 그런 것도 한번 어쨌든 업무 보고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네.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건의 알겠습니다.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우리 그건 안 만나 보셨습니까? 우리 저 공공 근로복지기금 기존에 하던 거 정부 세금 받아 가지고 주지 말고 다른 어떤 복리후생을 주라고 그 부분은 혹시나 그 관계자들 좀 만나 보셨습니까? 만나봤습니다. 아직. 그럼 뭐 바빠서 그랬을 테니까 충분히 이해가고 그 한번 공공근로복지기금에 우리도 우리 이제 시비가 6억이 들어가고 도비는 한 3억 들어옵니까? 도비도 우려가 같습니다. 도비도 6억이죠. 예. 그리고 우리가 그 출연했던 금액에 또 100%입니까 50%입니까를 그 또 고용 노동부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예, 예. 지원을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3년간 거의 어찌 보면 우리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기존의 어떤 복리후생을 세금으로 하는 것은 좀 물론 뭐 법적으로 틀린 건 하나도 없지만 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네. 그 우리 지방대학 그 거제대학교 관련해서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조례가 2022년도 7월달에 거제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원 사업의 범위가 제4조 2호네요. 2호에는 뭐 장학금 지급도 있는데 아마 우리 거제대학교 관계자들하고 한번 만나 보니까 국가 장학금을 이렇게 학생들한테 지급을 하고 이러다면 그 학교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지원해 주시면 이 조례에 그 취지에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이제 왜냐하면 조례를 만들었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예, 이건 뭐 조례가 있으니까 제가 드리는 네. 예, 말씀입니다. 그리고 210페이지에 외국인 노동자 그 행사하지 않습니까? 네. 2,900만 원 들어가지고. 근데 이번에도 뭐 갔더니 삼성중공업에 다니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딱 한 명 오셨더라고요. 네. 이게 아마 우리 삼성중공업이 노조가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럼에도 아마 그 외국인 노동자 비율은 삼성이나 대우나 비슷비슷할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 이제 조충희 씨도 그렇게 좀 아쉬움을 이야기하던데, 근데 우리 그 행정에서도 양대 조선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좀 고루 참석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좀 많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뭐 저도 뭐 삼성중공업 출신으로서 노력하겠지만 그 사람이 많이 왔다 안 왔다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왔습니다만은 그날 인원도 좀 적었습니다만은 비율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거 좀 그 노력해 부분은 주시겠습니까? 저희들도 알고 있고
삼성도 같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 시행 방안을 변경하려고 검토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김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국장님. 46페이지 기업 운영 자금 등 지원 이거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많이 질문을 들으셨는데 이게 지원 근거가 그제시 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 14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게 우리가 지원하는 게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창업 소요 비용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고 그다음에 2항에 보니까 기업의 경영 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뭐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가 8월 31일 날 올해 공고가 된 거 보니까 당초 지원 규모가 200억에서 400억으로 변경된 내용을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지원 조건도 원래 이제 업체당 3에서 5억이었는데 업체당 5억으로 이래가지고 차등 없이 5억 이내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조례에 보니까 지금 뭐 김영기 의원님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주변 여건이 안 좋아서 2차 보전해주는 금액을 그 퍼센테이지를 좀 올려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봤는데 뭐 몇 프로를 지원해줘라, 2차 보전해줘라 이런 내용은 없네. 이거는 네. 어떻게 판단을 하신 겁니까? 이게 원칙대로 하면은 기업 시장이 정하다라고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시장이 알아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면 되는데 예. 문제가 예산이 이게 자꾸 늘어나면은 예.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14조에 보니까 시장은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시행하고 창업에 필요한 행정정보 제공 및 소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2항은 이제 시장은 기업의 경영 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시장이 결정에 지원해 줄 수 있게 되어 있네요. 되어 있기는. 네. 예. 그래서 이제 금액이 많아질 수 있어서 다른 뭐 지자체도 보니까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한 3% 정도 선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네요. 지금. 도 단위는 뭐 1.7에서 2% 이 정도 났습니다. 났고 우리 시는 좀 군 단위로 가면 4%대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예. 너무 그리 되면은 우리 같이 이제 그 조선업이 위험한 이런 업종이 많으면은 예. 비용이 너무 늘어나기 때문에 심도 있게 접근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김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제 하나의 대우조선 인수 현장 실사가 이제 원만하게 이제 마무리가 되어져서 아마도 12일, 9일이나 12일쯤에 본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본계약이 체결하게 되어지면은 이제 공식적으로 노조와 하나 간의 협상 테이블이 이제 마련되어질 수밖에 없고요. 노조의 지금 4대 요구안이 무엇인지는 아시죠? 네. 예. 그래서 이제 협상 테이블 안에서 노조 구성원들의 고용 성계, 그 다음에 임단의 고용 안정과 임단업 성계뿐만 아니라 하청 구조 아래에서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 그리고 지역 사회에 대한 황토 기업으로서 발전 전략 제시 등을 이제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노사 간의 협상 테이블에서 이제 논의해야 되는 것 위에도 우리 대우조선이 하나로 인수됨에 따라서 지역사회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2008년도에는 하나가 대우조선을 인수할 당시 8개의 지역 발전 프로젝트를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 과정에 이제 대우조선이 4대 노조가 4대 요구안을 통해서 하나 측과 그와 같은 내용을 협의한다고 하지만 이제 그 문제, 지역 발전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거제시 또 지역 사회와 함께 나름대로 뭐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이제 협의할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거제시는 지금 이제 하나와 이제 본계약이 체결되면 하나측과 뭐 지역사회 기여 또는 비정규직 처우 문제 등과 관련해서 노사 외에도 노사정 또는 시와 하나 간에 어느 정도 협의 테이블이 가동되어야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 대책위원회에서 이제 대책위원회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은 그거는 어떤 시의 전체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저희 나름대로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생각도 해보고 있고 예,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지금 검토하고 있네요. 네. 하나측과 하나 측과 측과의 협의할 수 있는 아니, 거제시- 의제라든지 요구 사항들을 예. 그 국장님 답변. 네. 예,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하나가 지금 본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또 기업 결합 심사를 하고 완전히 인수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우리 지역 전체 우리 대책이라든지 노조 측에서 이제 제시는 해놓은 사항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거제시도 이제 그에 반해서 그냥 있을 수는 없는 그런 사항들이고 일단 완전히 인수가 된 이후에 그런 부분들은 좀 논의가 돼야 될 상황 같아서 이 자리에서 좀 그런 예, 내용을 좀 하기는 알겠습니다. 좀 그렇습니다. 본계약 체결이 아마도 이제 상반기에 내년 이제 마무리될 것으로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대응이 시가 좀 계획들을 촘촘하게 세워야 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고용의 문제, 비정규직 처우 개선의 문제, 지역 사회와 공정과학 상생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사민정 협의의 틀을 우리가 제대로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저희들도 그렇게 지금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은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노조 대표 또는 사측의 나름대로 의사결정 단위가 참석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 지금 이제 하나가 되고 나면은 그런 사항들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대우에서 지금 인수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간의 그 앞에 노사민정 협의에 그런 있었던 사항들은 사실상 지금 그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못 됐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노사민정 협의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나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국장님 말씀과 같은 견해입니다. 어쨌든 기존에 노사의 책임 있는 당사자들이 노사민정 협의 테이블에 나서지 않음으로 인해서 노사민정 협의회가 지역사회의 어떻든 사회적 대학이고 제 역할을 못하는 부분이 있다. 하나가 이번 대우조선 인수 과정을 통해서 물론 상반기에 마무리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러한 부분을 노사민정의 큰 틀에 포함시켜 다시금 노사 간의 상생 또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역할 이런 부분들이 노사민정 협의에서 조금 더 의미 있게 논의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예. 예, 노재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그래도 이거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 경력형 일자리 사업 이게 임금이 센데 이거 완전 전문가들 뽑는 거죠. 예. 뭐 산업기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막 그렇네요, 이게. 그거는 부서에서 넘어오는 걸 보면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우리가 배출되는 이 지역의 신중년 이제 말 그 경력형 여기에 충족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고용에 진짜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계속 이 앞전에 어떤 분을 만나봤는데 계속 의심을 가지더라고요. 의심 가질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 없이 좀 임금도 한 350만 정도 되네요. 다른 일자리에 비해서 예. 꼭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조선산업 일자리과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 식사 등의 이유로 오후 2시까지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